6월엔 한반도 평화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있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한반도 정세가 드디어 풀리는 걸까요? 곳곳에서 청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학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청신호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죠? 네,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네. 역사적인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 친서를 두고 아름다운 친서, 예상치 못한 친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간 북미 관계가 상당히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로 넉 달 동안 아무 성과 없이 흘러갔는데요. 네, 그동안 그 북미 두 정상은 고비 때마다 이 친서를 활용해 위기를 넘겨온 전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행적을 미루어 보아 이번 이 친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좀 보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희호 여사의 서거를 계기로 남북이 고위급 인사들이 만난 것도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에게 이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했는데요. 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것을 가지고 판문점으로 갔습니다. 네. 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호 통일부 차관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만났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물론 이 자리가 그 이유 여사의 서거를 추모하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처음으로 이 남북 고위급 인사가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의미는 그 이상으로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남북 정상에 대한 네 번째 남북 정상에 대한 의지를 깊게 드러냈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시기도 좀 구체적으로 밝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부터 먼저 하자. 네,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기자들이 과연 이달 안에 가능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 없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태도인데요. 네. 아마 김 위원장이가 언제든지 답을 구하고 있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북한 상황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심각한가 보네요. 네, 지금 북한이 역대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게다가 최근에 북한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가 않고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5명 중에 1명꼴로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면서 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또 북한에 지금 전염병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북한의 이 식량난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네. 전염병인데요. 네. 네, 중국에서 발병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시죠? 네. 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데요. 네. 이 돼지열병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상황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염병까지 돌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은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크게 보는 사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달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희중 대주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생존에 관한 그 식량을 가지고 이념이나 사상이나 여러 가지 그 구실을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을 담보로 어떤 무기를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말이네요. 네,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네.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국제단체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당장 세계 식량 계획에 북한 영양 지원 사업 그리고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9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인도적 문제는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가톨릭 교회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이 개성공단입니다. 예. 이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은 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동이 멈춘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네. 네, 정부는 최근에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오는 22일 방북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또 하나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문제예요. 예. 지금 지난해 상봉 행사가 있은 뒤로 전혀 없잖아요, 얘기가. 예, 지난해 8월 이후로 지금 고착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산가족 문제는 하루가 급한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원래 올 연초에는 사실 올해 초에 이 화상 상봉이나 영상 편지 교환 또 금강산 쪽에 이 상설 면회소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됐는데요. 네. 아쉽게도 아직까지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말하기를 화상 상봉과 그 면회소 개보수부터 먼저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죠? 네, 우리 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네. 발걸음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5일 북한이 보이는 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 평화기업 미사를 봉헌합니다. 네. 한국 천주교 차원의 미사는 8년 만인데요. 서울대 교구장이자 평양 교구장 서리이신 분이죠. 염수정 추기경이 미사를 주례하고요. 네.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미사에서 강론을 맡습니다. 네, 또 미사 중에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되는데요. 이날 미사에는 1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1 기도도 우리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는 이 미사를 앞두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일 동안 이 9.1 기도를 바쳐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미사와 기도에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이학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